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말투의 중요성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힘이 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은 설령 지금 울고 있다고 해도 머릿속에는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매력입니다. 말을 잘 활용하면 인간 본래의 선한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죠. 한 부자가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읽도록 시켰는데 기분이 내키지 않았던 비서는 불쾌하고 성마른 소리로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빨리 돈을 보내주세요. 새 신발과 옷이 필요합니다. 편지 내용을 들은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불쾌한 녀석 같으니라고. 애비에게 어떻게 감히 그런 불손한 태도로 편지를 쓸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한 푼도 보내주지 않으리라. 비서가 나간 후 아내가 들어오니 속이 상한 아버지는 아내에게 편지를 건네주며 우리가 곱게 키운 자식이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보구려. 어머니는 아들의 편지를 보자 모성애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애절한 목소리로 마치 기도하듯 탄원하는 목소리로 낭송하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저에게 빨리 돈을 보내주세요. 저는 새 신발과 옷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 말했죠. 그래, 아주 다른걸? 이제는 그 녀석이 신사처럼 요청하고 있구나. 어서 돈을 붙여줘야지.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말투의 위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도 하나의 목숨을 저버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인생을 풍요롭게도 누군가의 인생을 빈곤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새치혀에서 나온 단 몇 마디의 말로 가능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표정과 말투가 나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말투가 부드러워야 하며 말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일단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하더라도 친절하리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말투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하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1.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2. 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3. 말하기 전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 사람.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오래전 어떤 유명 인사의 강연 중 사람에게는 세 가지 씨, 즉 마음씨, 솜씨, 말씨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말씨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씨가 아름다우면 마음씨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는 무심코 말을 하나 상대는 의식해서 듣는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말해야겠습니다. 성경의 잠언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방과 의견이 달라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맞서지 말고 우선 첫째, 상대의 장점을 찾아 높이 평가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에게서 긍정적인 동기를 찾아보십시오. 셋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일에 초점을 먼저 맞추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새로 산 차를 아들이 끌고 나가 사고가 났을 때 다친 데는 없지? 그래, 사람만 다치지 않으면 괜찮아. 그러지 않고 그 차가 얼마짜린데 흠집 많이 났니?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경우 같은 것이죠. 흔히들 사람들은 사건이 났을 때 사람보다 일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시 루안의 책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에서의 내용입니다. 미국 도서시장에서 일주일간 20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제목은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법이었는데, 출간 당시 라이프를 와이프로 잘못 표기한 것이 뒤늦게 발견되어 다시 원제 30일 만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으로 바꾸어 시장에 내어놓았더니 한 달에 단 2권밖에 안 팔렸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 까닭은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남을 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 학자가 유명한 교수의 집에 초대되어 방문하니 그의 5살 된 딸이 활짝 웃으며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학자는 너 참 예쁘고 귀엽게 생겼구나 하니 교수의 표정은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방금 건넨 칭찬인 예쁘고 귀여운 것은 타고난 것이지 아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죠.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신의 재주인 줄 알게 됩니다. 그 칭찬으로 교만해져서 외모로 다른 아이들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지요. 교수의 교육 이념에 감명받은 그는 사과하자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딸의 미소와 예의를 칭찬해 주세요. 그건 아이가 직접 노력해서 얻은 결과니까요. 디킨슨의 시, 내가 만일 애타는 한 가슴을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정령코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또는 괴로움을 달래거나 또는 할딱거리는 로빈새 한 마리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정령코 헛되지 않으리. 항상 말의 속도를 늦추고 목소리를 부드럽고 낮게 말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관계엔 말투부터 시작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2가지 덕목을 꼽아본다면 첫 번째는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투, 2번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말투입니다. 사자성어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초등학교 2 아들에게 엄마가 문제를 냈습니다. 엄마처럼 예쁘고 음식도 맛있게 해주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정답은 금상첨화죠. 그러자 큰아이가 과대망상이라고 했습니다. 실망했지만 혹시 영리한 둘째에게 기대하며 묻자 자화자찬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아는 것이 많다고 자랑하는 남편은 맞추겠지 하면서 금으로 시작된다고 힌트까지 주니 그는 큰 소리로 금시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도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기쁨을 전하는 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